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그 손은 65세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하얗게 바랜 종이 위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차가운 글자들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정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성의 맞은편에 앉은 여인은 이미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남성이 인생 황혼기에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의 기록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 채널 황혼사연 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직원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단상에서 그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죠. 김정수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주신 분이시죠. 박수 소리가 교직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제자들이 보내온 꽃다발이 그의 책상을 장식했습니다. 국사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가르쳤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오래 교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젊은 후배 교사의 말에 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물러날 수 있네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부탁드려요. 짐을 정리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동안 바쁜 교직 생활로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단둘이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소소하지만 행복한 꿈들로 가득했어요.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도 컸습니다. 월 연금과 함께라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공로패를 든 손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벌써 왔어? 뭐 특별한 거라도 해줬어? 아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축하도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도 없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 공로패야. 40년 근속패야.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공로패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래, 좋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잠깐 본 후 다시 텔레비전을 향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40년의 교직 생활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고작 세 글자, 그래, 좋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아내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하자.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올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던 그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늦잠이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기분 좋게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신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는 여유,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스트를 노릇하게 구워서 계란 후라이와 함께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 과일도 깎아서 곱게 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또다시 차가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난 원래 간단히 먹는 편이잖아. 그래도 이제 시간도 많고 여보를 위해서. 됐어.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아내는 토스트 한 조각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이 거의 그대로 남겨진 채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수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거의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접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가는데 부엌으로 들어온 아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물만 많이 쓰고. 아내는 그의 손에서 설거지용 스펀지를 빼앗았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괜히 일 더 만들지 말고. 그 말에 정수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다음 날에는 빨래를 개보려고 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빨래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성스럽게 개고 있는데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접는 거야? 아내는 그가 접어놓은 셔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평생 빨래 한 번 안 접어본 티가 나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정수 씨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했던 일들이 계속 방해가 된다고 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라도 해보자 싶어서 청소기를 꺼냈어요. 거실 바닥을 꼼꼼히 청소기로 밀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 아침부터 왜 이래? 집이 좀 더러워 보여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놔둬. 나중에 내가 할게. 자꾸 눈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어디 좀 나갔다 와. 걸리적거린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거슬린다는 말일까요? 정수 씨는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어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아내가 평소 즐겨 먹던 생선까지. 여보, 장 봐왔어.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어 볼게. 하지만 아내는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 왜 샀어? 너무 비싼 것만 골라왔네. 좋은 걸로 해 먹으려고. 퇴직했으면 돈 쓰는 것도 좀 줄여야지. 연금으로 이렇게 살면 어떡해. 그날 저녁 정수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를 맛본 아내가 말했습니다. 짜네. 간을 너무 세게 했어.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 다음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쩌다 한번 해준 걸로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정수 씨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유세를 떤다고요? 단지 아내를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점점 아내의 말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도 잔소리가 따라왔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고, 텔레비전을 보면 소리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불 켜놓고 뭐 하냐고 했고, 낮잠을 자면 하루 종일 뒹굴거린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왜 이렇게 예민해? 잘못한 게 있냐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럼 나가 있을까? 나가서 뭘 해? 이제 돈도 못 벌면서.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무용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면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나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당신은 알아서 해 먹어. 같이 가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남자가 왜 따라와? 혼자 남은 저녁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간단히 라면이나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 생활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성가신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수 씨는 집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뭘 해도 잔소리, 가만히 있어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 내가 정말 그렇게 거슬리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40년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와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인사 정도, 저녁에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정수 씨의 퇴직 후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만이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에 대한 불만은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게 될까요? 퇴직 후 2달이 지났을 무렵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수 씨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내가 밥값 계산할게.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대접해야지.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수 씨는 나름 당당했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었던 경력,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예비 사돈 어른이 정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국사교사였습니다. 40년간 교직에 있었어요. 오, 교육자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여전했어요. 이제 퇴직하셔서 여유롭게 지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유롭긴 무슨요.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어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당황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사실 걱정이에요. 연금만으로 살기에는 좀 빠듯하거든요.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우리 형편에 큰 도움은 못 되겠어요. 예비 사돈 어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라니요. 당신이 뭘로 부담해요? 연금 타는 돈으로 허풍 떨지 마세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릴 정도였어요. 정수 씨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사돈 어른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집 어른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세요.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아버지가 괜한 허세를 부리시지 않니? 그 순간 정수 씨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도 들려왔어요. 저 할아버지 불쌍하네. 아내가 너무 심하는 거 아니야? 정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40년을 성실히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자리로 돌아왔는데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은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아들은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했어.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래?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당신이 괜한 허세 부리니까 그렇지. 퇴직금도 다 떨어가는데 무슨 대접을 해? 그래도 아들 앞에서, 사돈들 앞에서. 아들도 현실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무능하다는 걸. 그 말에 정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능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후 아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뭐가? 그날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사돈 어른들도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존중받으셔야죠.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신 분인데 아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무력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일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40년간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무시는 점점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만난 지인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괜한 허세만 부려요. 정수 씨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언제 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정수 씨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상견례 사건 이후 정수와 아내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예 대화를 피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고 저녁에도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나갈 때도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이제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러. 언제 들어와?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알아서 해 먹어. 외출 횟수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어디론가 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는데 아내가 급하게 달려가서 봤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좋아요. 평소에 정수 씨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나가야 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야 한대. 하지만 아내는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정수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내가 서둘러 나가면서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서 명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주워서 보니 K스포츠클럽 강지훈 트레이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작은 하트와 함께 보고 싶어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운동 다녀? 운동? 갑자기 그게 왜? 아니야, 그냥 몸매가 좋아진 것 같아서. 별소리 다 하네. 아내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정수 씨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결국 정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오후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며 나갔을 때 정수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를 멀찍이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내는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내의 발걸음은 어디론가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서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내가 멈춘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수 씨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내가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수 씨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그 남자는 명함에서 본 강지훈이 분명했습니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줍어하며 웃고 있었거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수 씨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강지훈이 아내의 손을 잡자 아내는 살짝 손을 빼면서도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카페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정수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뭘? 그 사람. 강지훈 맞지? 내가 다 봤어.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예상했던 변명이나 부정 대신 나온 것은 오히려 당당한 반응이었어요. 당신 나이 들어서 의처증까지 생겼어? 의처증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고. 봤으면 어때? 그게 뭐 어떻다고? 아내의 반응은 정수 씨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하다거나 변명을 하는 대신 오히려 당당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30년?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아내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밖에 몰랐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난 그냥 당신의 가정부였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가족? 당신이 나를 언제 여자로 대해줬어? 언제 존중해줬어? 그 순간 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줘.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 아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존중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요.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버린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정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 지긋지긋하다. 이제 끝내자. 아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변호사의 질문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차가웠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재산 분할 내역을 확인할 때도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와 전 아내는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서로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잘 지내. 계단 입구에서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빈 집안에서 그 말을 중얼거렸을 때 예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원룸형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 정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증명하는 공로패 정도였죠. 이게 내 전부구나. 짐이 생각보다 적어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실감이 났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첫날 밤 정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한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소음이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어요.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한참 매뉴얼을 들여다봤고 밥솥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왔어요. 65세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다니.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서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익혔습니다. 꽤 먹을 만한데?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지적받을 걱정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수 씨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점심은 간단히 해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의 평화였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매일 아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정수는 문득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구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위축감이 사라진 게 더 큰 변화였어요. 저녁 되면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괜찮다. 오히려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야.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아버지가 밝아지는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수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볼 때가 됐구나.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40년간 국사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다.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험 일정, 준비 방법, 필요한 자격 등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5세라는 나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40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준비를 위한 공부 스케줄,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산까지.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겠네.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정수 씨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시험 준비를 시작한 정수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빌려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사, 문화재, 관광학 개론까지 40년간 국사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내 전공 분야는 다르네. 교과서에서만 다뤘던 내용들을 실제 관광 해설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니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였죠. 연금만으로는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65세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40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사람들 대하는 건 익숙하시겠네요. 편의점 사장님은 의외로 흔쾌히 채용해 주었어요. 첫 출근 날 정수 씨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야간 시간대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공부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아저씨, 공부하세요? 어느 날 밤 야식을 사러 온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네, 시험 준비 중이에요. 무슨 시험이세요? 문화관광해설사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아저씨 같은 분이 해설해 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젊은 손님의 응원에 정수 씨는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공부하시네요. 네, 곧 시험이라서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처럼 뭔가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정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한 결과 드디어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니 정수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다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전하고 있구나. 동질감을 느끼며 시험에 임했습니다. 40년간 쌓은 지식과 몇 달간의 집중적인 준비가 빛을 발했어요.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사 파트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합격? 혼자 사는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65세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 문화관광해설사 시험에 합격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 와, 아버지가 해설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몇 달 동안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공부할 시간 주셔서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시면 여기는 그만두실 거죠?
네, 다음 주까지만 나올게요. 편의점을 그만두는 날, 단골 손님들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더 멋진 일 하세요. 관광객들한테 우리나라 자랑 많이 해주세요. 진짜 멋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선생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에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후 정수 씨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지는 시내의 유명한 고궁이었어요.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문화관광해설사 김정수입니다. 첫 해설을 시작할 때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설명을 정말 재미있게 잘해주시네요. 덕분에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정수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잃었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해설사 선배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교직 경험이 있어서 설명을 정말 잘하세요. 관광객들 반응도 좋고 앞으로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될 것 같아요. 동료들의 인정도 받으며 정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의 설렘, 관광객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 이 모든 것이 정수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정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잠시 통화할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인데요. 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과 헤어졌대요. 정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훈과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 한 달 전쯤이요. 그런데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아버지가 알고 계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정수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거나 씁쓸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는 담담함이 앞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분과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정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해도 말이 별로 없으시고.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들아, 솔직히 말하면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야. 아니면 복수하는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지금은 다르신가요? 응, 지금은 그냥 남의 일 같다. 이미 우리는 남남이 됐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담담한 반응에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너희 엄마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 엄마가 아버지께 연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락?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 안부를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정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미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며칠 후 정수 씨는 우연히 전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1년여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에 비해 수수해졌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정수 씨는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정수가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미 지난 일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수 씨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각자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그래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수 씨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 정수 씨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측은함과 함께 안도감이 더 컸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아내의 실패와 몰락을 보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마도 자신만의 새로운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만나신 이야기 하시던데요. 응,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어떠셨어요? 별다른 감정은 없더라. 그냥 남이 된 것 같았어.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아버지는 정말 담담하시네요. 아들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라는 거고. 정수 씨의 말에 아들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더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고맙다. 너도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아내의 불행을 보면서도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감정 자체가 자신에게는 불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정수 씨는 내일의 해설 일정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관광객들을 만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들려줄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이런 것일까요? 남의 불행을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것 말이에요.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정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일본 관광객 단체가 온다고 했지? 달력을 확인하며 준비할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할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출근길에 만나는 동료들과의 인사도 즐거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김 선생님 해설 들으러 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아는 걸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실제로 정수의 해설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해설 정말 재미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요. 덕분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다음에 또 선생님 해설 듣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부러워요. 이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김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동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해설을 맡은 관광객 중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온 경우였어요. 할아버지, 이 궁궐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글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겠구나.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과 손주들의 관계가 생각났거든요. 해설이 끝난 후 그 할아버지가 정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가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해설 듣고 나서 질문을 계속하네요. 다행이에요.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서러워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네. 혼자 말하며 웃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사진 찍기였어요. 관광지를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각도로 찍으면 더 멋있겠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김 선생님 사진 실력이 늘고 계시네요. 처음 시작하신 것 치고는 정말 잘 찍으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일도 재미있으시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시고 정말 부러워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싶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저도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볼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직접 안내해 줄게. 가족들과의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수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때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혼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을 때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들려주자. 그리고 나 자신도 계속 성장해 가자.
어느 날 정수는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진짜 내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존중받지 못했던 과거는 이제 잊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정수 씨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와 편히 나누는 대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정수 씨의 제2막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